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화계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Congratulation, 찬양하라.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 Nation, Nation, 30분 남았다, 30분. 멤버 중에 한 명인 명주군이 오늘 생일입니다. 녹음하는 날. 뭐 그린이치 표준시도 하지 뭐. 아, 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 이제 30인데 뭐 좀 해라. 그런 거는 확실히 새겨드려야 되고 오늘은 영화가 저한테는 생일빵 같은 영화라 가지고 그래? 하여튼 명주 축하드리고요. 또 하나 축하할 사건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순위 5위. 5위까지 올라왔어? 오. 제가 스크린샷 찍어서 마과장님한테도 보여드렸는데 후원에 너무 감사드린다고 네. 니네들이 잘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긴 했습니다. 저희 역대급 순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명주의 생일과 함께 아주 두 가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곡성이 네. 한몫 톡톡히 한 것 같아요. 네. 벌써 500만 찍었어요. 벌써. 또 나홍진빠 하죠. 네. 나홍진파? 댓글 많이 달렸는데 네. 이번 주에 소개 좀 해주시죠. 아이디 없으신 분이 네. 곡성편은 잘 들었는데 네. 진행하시는 분들 영화적 취향은 잘 알겠습니다만 네. 취향의 영화가 아니라고 팔짱만 끼고 단점만 찾는 태도가 좋은 진행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엔 여러 가지 종류의 영화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대중과 업계분들 양측에서 괜찮은 영화라고 얘기했을 땐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스노비즘적 느낌이 들어 재수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네. 더불어서 네네. 더스트라는 분이 네네네. 저기요 저도 바바둑이 수작 호러 영화인 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네. 곡성만 인정하며 빨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나의 존재가 무의미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마지막에도 소감을 얘기하면서 네. 이런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진짜 흔치가 않고 신선하고 난 여러 가지 장점을 다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네. 그치. 오히려 내가 물어보고 싶더라고 이 사람들한테. 나는 분명하게 신선하고 이런 오컬트적인 영화가 우리나라에는 없었기 때문에 상업 네. 영화 중에서는 좋았다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쉬워서 소개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네. 명주가 잘못했네. 네. 미안해요. 내가 잘못한 거였어? 마지막에? 장난입니다. 그리고 천아이유인나님 네. 개인적으로 별점 없애는 거 추천이라고 네. 써주셨는데 아이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좋습니다. 예. 라임이 아주 좋아요. 예, 아이디는 좋은데 네. 이유 좀 적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우리가 그리고 없앤 편도 있지 않았나요? 예, 있었습니다. 예, 윷날이 교회 팀 모셨을 때. 그러니까 저 댓글이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별점을 올리는 취지나 이유에 대해서 녹음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재미가는 건데 뭐. 예. 그리고 이제 체인스모크님 네. 곡바들 지들이랑 의견 다르다고 난리치고 갔다고 이거 맥거핀 덩어리 영화 아니냐 이렇게 써주시기도 했고요. 닛 1호님이 곡선편 들어보니 진행자분들이 눈썰mir도 좋으시고 다른 고평가를 접어두고 독자적인 의견을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게 멋지신 듯. 이런 의견도 저희는 좋아라 합니다. 칭찬에 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어쨌든 저희가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분히 개인적인 감상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뭐 곡성편만 이랬던 게 아니라 아메리칸 셰프도 있지 않습니까? 예. 명주군이 아주 좋은 영화라고 좋아요. 들고 왔는데 벌써. 저랑 스미스 군이 별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댓글에서는 아니 이런 영화를 왜 다루냐, 이 영화 되게 진실성 없는데 이런 영화 다루지 말라라고 해서 오히려 명주군이 상처를 받은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가 분쟁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방송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저희가 1년 넘게 방송을 하면서 다분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과 맞지 않아서 상처가 되자면은 저희가 정말로 정중하게 사과 말씀드리고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절대 그런 예. 의도는 아니에요. 저희가 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단체에 압박을 받는다든지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했었던 것 뿐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셨다면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그러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제가 진짜 만약에 마음의 상처를 엄청나게 받았으면은 곡성에서 일광처럼 장승에다가 말뚝을 받는다거나 뭐 살을 우리 말뚝 날린다거나 받는다고? 그렇지. 네. 제가 그런 짓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네. 그리고 깐디시풍님 네. 그간 재미있게 방송 들어왔는데 댓글은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고등학생들이 하는 방송인 줄 알고 아니 뭔 애들이 이렇게 말을 잘해 하며 감탄했던 기억이 푹
곡성편 해석 재밌게 잘 들었는데 왜 악플이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다음 생고라니 정정 감사드리고, 안 그래도 다음날 저도 6회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맞는 건지 헷갈리긴 했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바로 의견 듣고 피드백이 진짜 옳다고 생각하면은 네. 의견 수렴해가지고 바로바로 고치는 편이에요. 예. 편집을 다시 하면서까지 다시 올려드렸는데 뭐 앞으로도 틀린 부분 있으면 바로바로 지적해 주시면 바로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빅브라더를 찾아서라는 분도 네. 의견 주셨는데 네. 새삼 느끼지만 이 나라는 개독교 국가가 맞아. 반기독교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상을 초월해. 이 나라는 답이 없어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분이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무슨 말을 적고 싶은 건지. 저는 삐지고 싶은 게 뭐냐면은 댓글에 달아주셨잖아요. 네. 링크 걸어주시면서 더 월링 통곡의 벽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이랑 외지인이 예수 말해서 비교 댓글을 달아주셨잖아. 성경 이야기나 나오면 좀 공부나 좀 하고 이야기하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재밌다. 이렇게 재밌게 까주시니까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운한 게 다른 팟캐스트에서도 똑같이 댓글을 다신 거야. 복부스 하셨더라고요. 좀 삐졌습니다. 까시려면은 복부수로 까지 말아주세요. 성의 없이 까잖아. 그러면은 저희도 삐져요. 여튼 댓글 달아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나라 추세가 기독교가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내 주변에도 몇몇이 교회 다니다가 성당으로 옮긴 사례가 너무나도 많아서 종교 이야기는 분쟁거리가 있으니까 분쟁거리 무지. 이 정도로 가름하도록 하고, 만약에 악플을 다실 거면 복구수로 달진 마세요. 저는요. 서운합니다. 아니 왜 다른 팟캐스트랑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지? 어찌됐건 간에 우리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은 2만 원에서 3만 원만 들고 오세요. 같이 가서 얘기를 해봅시다. 아유. 얼굴 맞대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나을지도 모르잖아. 네, 명주군의 의견이고요. 네, 이건 제 의견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뭐 성경 관련된 영화 들고 오셔가지고 스미스랑 배틀 뜨는 거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진지하게 한번 나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만 원만 들고 오세요. 3만 원은 아니고요. 예, 그거까지는 오바고요. 오신다 그러면 저희가 대드려야죠. 네. 오신다면? 네, 하여튼 진짜 농담 아니고 찾아오신다고 연락 주시면은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댓글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댓글 소개가 끝났고 예. 오늘 다룰 영화는 2001년에 나온 허우 샤오셴 감독의 밀레니엄 만보입니다. 제가 정하게 됐는데요. 왜 이 영화를 정하게 됐냐면 생각해보니까 너무 최신 영화를 많이 했더라고요. 댓글 중에서도 최신 영화를 너무 많이 했다. 조금 그렇죠. 옛날 영화를 다뤄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으시고 요청이 있어서. 그리고 과거에 영화를 다뤄달라고 하셨던 분들이 꽤 있으셨는데 저희가 많이 지나간 것들이 있어서 그것에 사죄드리는 마음에서 네. 밀레니엄 만보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예. 일단 감독은 허우 샤오셴 감독이고 각본에는 주천문 그리고 촬영에는 마크 리 핑빙입니다. 수상 내용으로는 28회 겐트 영화제에서 감독상, 38회 금마장 영화제에서 영화음악상, 음향효과상, 촬영상 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7회 시카고 국제영화제에선 연출 심사위원 특상을 받았고 54회 칸 영화제에선 황금종려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금마장 시상식 대만 쪽 권위 있는 영화제죠. 예. 그쪽에서 촉산전, 소림축구랑 같이 경합을 했었던 작품 중 하나입니다. 흥행 성적은 사실 그렇게 좋진 못합니다. 감독 인터뷰에 의하면 3,000명 정도 봤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정확히 집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1,000명이 안 되게 본 걸로 대충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로튼토마토에서는 전문가 80% 그리고 7.2점 정도, 관객은 69%가 호평을 했고요. 5점 만점에 3.2점을 받았습니다. 메타크리틱에선 73점 정도를 받았습니다. 왜 내가 기억이 안 날까 그 생각부터 먼저 했었는데 네. 이게 2002년도 영화 아니었어요? 2001년. 2001년도면 내가 못 봤을 수도 있겠구나. 미성년자 관람 불가였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본 것 같은데 이걸 처음에 보고서는 든 느낌은 어땠냐 하면은 잤어요. 담은 거는 되게 많은 것 같아. 시각적으로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음악이라 아까 전에 음향하고 뭐 음악도 얘기를 했지만 네. 뭔가 담은 거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해도 못하겠고 이걸 내가 굳이 공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러고서는 지나갔는데 이번에 다시 또 보기는 했는데 저는 이 영화 추천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일빵이라고 얘기를 했던 영화가 괴로웠어요. 이거 보면서. 그 정도야? 예, 콩상수 영화 할 때 그때랑 느낌이 비슷해요. 그냥 싫어요.
트리비아를 잠깐 이야기하자면 네. 허우 샤오시엔 감독이 해상화를 찍은 이후에 타이페이 블루스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때 주연의 키타노 다케시를 꼽았었는데 스케줄이 조금씩 맞지 않게 돼서 점점 미루게 되고 그 와중에 갑작스럽게 밀레니엄 만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주인공으로 염두한 사람이 장만옥하고 양조위였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전년도에 나왔던 화양연화 가 촬영 중이었는데 이게 작업이 굉장히 길어져가지고 안타깝게도 쓰진 못하게 됐고 그래서 서기를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기는 칸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처음 보게 됐는데 보자마자 굉장히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연기를 하면서 그 인물에 굉장히 푹 빠져서 연기했었던 그 느낌하고 굉장히 힘들게 찍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개인사가 있었는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겨움을 동시에 느껴서 되게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내수 시장이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았대. 네. 밀레니엄 만보를 제작을 하고 내도 적자를 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든지 감독이 세계에다가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했었나 봐요. 결국에는 손익분기점 약간 넘었다고 그래요. 일단 감독부터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허우 샤오시엔 감독이고 귀여운 여인으로 데뷔를 했고 펑구에서 온 소년, 샌드위치맨, 비정성시, 홍등, 희몽인생, 호나모녀, 해상화, 밀레니엄 만보, 카페 리미르, 쓰리타임즈, 자객 서금낭 등이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대만을 대표하는 현대 거장으로 그렇죠. 볼 수 있겠고 1982년부터 일어났었던 대만 뉴웨이브를 이끈 감독 중 하나라고 그렇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사실 명주랑 굉장히 안 맞죠. 네, 저랑은 좀 안 맞아요. 네, 고정된 카메라랑 예. 그것을 롱테이크로 굉장히 길게 네. 이끌고 가는데 특유의 리얼리즘. 그렇죠. 대만 뉴웨이브를 맨 처음 이끌 때도 대만에서의 영화는 리얼리즘에 입각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갖췄는데 괜찮은 인터뷰가 있어서 발췌를 좀 했는데 올리비에 아사이야스라고 하는 평론가가 허우 샤오시엔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의 영화에서는 시간의 지속을 통해 기억과 역사를 함께 접어서 주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형상을 끌어내기 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질문 자체도 힘든데. 그러니까 허우 샤오시엔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고개를 저으면서 당신은 내 영화를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 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길게 찍은 것이 아니다. 영화의 주제란 그 영화의 느낌의 다름이 아니다. 그 느낌이라는 것은 바로 만드는 사람 안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이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그리고 사물에 대한 사유인 것이다.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 내 영화를 느낌으로 생각해달라. 그때 나는 당신과 만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막 길게 롱테이크 찍고 이런 거를 막 영화적으로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막 그거를 유치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거고 막 그렇게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달라. 그때 오는 그 느낌을 만났을 때 나랑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나도 그렇게 하면서 봤어요. 나도 시각적인 거에 엄청나게 끌려. 이번 작품도 그렇게 봤는데 오프닝 시퀀스 빼고는 네. 공감이 가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내한에서 얘기했었던 거는 네. 영화가 세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사람의 기억이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사진이라고. 움직이는 게 기억이 아니다. 정적으로 남는 게 기억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사진이라고 표현한 게 나는 맞는 것 같아. 나는 사실 허우 샤오시엔 감독을 전에는 몰랐고 밀레니엄 만보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이 영화가 굉장히 제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엄청난 거장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네. 다른 영화를 안 보고 오늘 다루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되는 한 계속 봤는데 네. 펑구에서 온 소년이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시골에서 허송세월하던 소년들이 대도시로 와서 돈 벌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막 그러는 이야기인데 그 시골에서 평생 살다가 갑자기 대도시로 오면 굉장히 적응이 안 되잖아. 그 소년들의 성장기를 다룬 영화였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 왜 대만 뉴 웨이브의 한 명이라고 불리는지 좀 알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았고 나머지 영화들을 보니까 확실히 길긴 길더라. 특히 자객 서범랑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지. 작년에 칸 감독상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일반 관객이라고 치고 내한을 오셔가지고 GV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걸 갔는데 평소 시사회 같은 데 가면은 줄 길게 늘어져서 서 있단 말이야. 그치. 줄도 안 서져 있더라고. 음. 아니 고장이 온다는데 이 정도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표를 끊고 봤지. 봤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졸고 있더라고.
아니 저는 자객선나는 그냥 끝까지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옆에서 졸고 있더라고. 아 분명히 무협이거든. 거기에서 보면은 장풍을 장풍, 쏜다는 뭐 그런 게 나가고 그런 거 딱지색이라는 거야. 그걸 찍을 때 무조건 리얼리즘이어야 된다. 반동도 최소화하고 사실적으로 무협을 찍어보자. 중력의 영향을 받는 무협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다 공감이 안 된 거야. 다 그러고 나오자마자 리뷰를 내가 봤는데 이걸 왜 만드셨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 하지만 칸 감독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 또 듣는 순간에 아 내가 오판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그리고 감독님이 오셨는데 반 이상이 빠져나가더라. 사실 무협하면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몇 탑에 끝나잖아. 그러니까 싸우다가 많은 느낌이니까 사람들이 아쉬운 게 컸나 봐. 근데 확실히 한 가지 좋았던 거는 감독님이 말은 되게 잘하셔. 강약이 딱 조절이 되는 것 같아. 그게 좀 힘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얼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아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 칸에서 상을 받은 게 처음은 아니었고 희몽인생을 통해서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은 바가 있었고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영화가 비정성시라는 영화지. 좀 자객선운항이 늦게 나온 거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7년인가 8년 만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유가 영화제 같은 거 주최하면서 위원장 좀 맡아달라 여기저기서 손을 뻗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작품은 만들 수가 없었던 거지. 만약에 그런 걸 안 맡으시고 창작의 길로 가셨으면 어땠을까라는 말들을 하더라고. 감독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은 네. 대만국립예술아카데미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했었고 연기를 원래 하려고 하셨다가 그쪽 꿈도 있었는데 다른 쪽에서 7년간 일을 하다가 영화판에 들어왔는데 처음에 사업영화로 시작을 했다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한테 자극도 받고 조언을 얻어가지고 샌드위치맨? 펑꼬이 마을에서 온 소년 그거를 통해서 82년도 83년도부터 대만 뉴웨이브에 시작을 했고 비정성시가 절정을 찍었다고 보는데 대만에서도 200만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근데 아쉬운 거는 이 대만 뉴웨이브가 작품성 위주로 가다 보니까 영화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게 줄어들었고 어느 한 해에는 영화가 15편? 요 정도밖에 찍어내지 못할 정도로 축소가 되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에 많이 안타까워서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 네. 1980년대 소개 같은 거 나오면은요 비정성시가 꼭 나와요. 그러면서 허우샤오시엔 감독에 대해서 꼭 나오고 다큐멘터리 같은 거 찍는다 그러면 꼭 그 사람 작품은 나와요. 왜냐하면은 진짜 그만큼 그 비정성시라는 작품이 대만 영화를 보기 전에 봐야 할 만한 기본서? 뭐 옳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 같은 거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의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비정성시 보면서 좀 놀랐는데 동경 이야기랑 겹치는 듯한 느낌? 약간 분위기가 풍기는 게 익숙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보는데 텀이 좀 길긴 하잖아. 호흡도 굉장히 길고 근데 그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다가와가지고 마음에 들었는데 거기서 절절히 이야기가 쌓여가지고 마지막에 끝 맺음을 내주는 거잖아. 양조위가 편지를 가지고 와서 아내한테 보여주잖아. 그 장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와 이 감독은 틱을 모아서 계속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구구절절히 이야기 가져온 다음에 마지막에 터트리는 영화적인 감정이나 파워가 되게 잔잔하지만 묵직하게 다가와가지고 이래서 거장소리 듣는구나 싶더라고. 서범랑은 나도 무협이라 그래서 그리고 포스터도 굉장히 멋있잖아 사실. 아 그래요. 동양스럽고 그렇죠. 그래갖고 와우장룡 생각해가지고 날라다니고 그걸 장풍 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한다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서분랑의 칼이 아닌 것 같아. 그냥 과도 같아 과도. 그거 갖고 애들 목 치고 대응하니까 웃기긴 했는데 와 영상미는 죽이더만. 내가 최근 봤던 자연 풍경 중에선 최고였어 그냥. 어떻게 뭐 할 말이 없더라고 그거. 그리고 서분랑 보면서 내가 약간 이상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게 롱테이크잖아. 근데 그 롱테이크가 되게 그냥 지루하고 재미없는 롱테이크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노래를 했었으니까 무대에 올라서 반주를 치기 직전 묘한 긴장감이 있어. 호흡을 좀 가다듬고 준비를 한 다음에 반주가 나오면 그때부터 노래를 하는 거니까 흐름을 타야 되잖아. 근데 그 직전에 되게 긴장되잖아. 그런 긴장감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느껴지는 거야 롱테이크마다. 그래서 신기한 기분? 물론 액션씬에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액션씬을 요러고 넘어가? 이래갖고 굉장히 놀라긴 했는데 와 그런 롱테이크에서는 깊이가 느껴져가지고 나랑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은 촬영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크 리 핑빙. 네. 전작으로는 희몽인생, 화양연화, 밀레니엄 만보, 카페 리미에르, 쓰리타임즈, 말할 수 없는 비밀, 빨간 풍선, 공기인형, 크로스커런트, 자객, 서금낭 등이 있었습니다. 네. 허샤오셴 감독이랑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굵직굵직한 작품들이 꽤 있습니다. 네. 화양연화랄지, 화양연화는 네, 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랄지, 예. 배두나가 나왔었던 공기인형이랄지, 네. 그리고 최근에 받았던 자객 서금낭, 우리가 잘 모르게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더라고. 수상 내용만 봐도 꽤 있어가지고. 고레하다 히로카즈 감독이랑 같이 찍었다는 거 아니야. 공기인형이니까. 자객 서금낭 찍을 때 몇 가지 사진들을 봤는데 거기에 나온 화면 중에 산이 겹겹이 겹쳐 있어가지고 예. 안개가 나오고 그런 장면이 있었어. 근데 안개 막히고. 내가 본 바에 의하면 그게 CG가 아니고 그거 촬영하려고 카메라로 달아가지고 굉장히 멀리까지 해가지고 되게 고생스럽게 찍었다고 하더라고. 예전에는 인공적인 것도 가미된 거 없지 않아 있었는데 관객들의 눈이 높아지다 보니까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리고 각본에는 주천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전작으로는 펑꾸에서 온 소년, 비정성시, 희몽인생, 호나모녀, 밀레니엄 만보, 자객 서금낭입니다. 필모가 그냥 허우샤오셴 감독밖에 없죠. 원래는 소설가이신 분이고 여성분이신데 소설도 대만에선 굉장히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한편에서는 이 주천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허우샤오셴도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밀접하다고 하더라고요. 동년왕사를 통해서 대만 금마장에서 각본상을 받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펑꾸에서 온 소년을 통해서 프랑스 생테티엔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고 악어와 악어새 그런 관계인가? 비정성시 같은 경우에는 꽤나 밀도가 있다 보니까 보통 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감독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묻힌 거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자객 서금낭에서 참여를 했던 미술 감독님이 밀레니엄 만보에서도 참여했다는 거 그것까지 소개를 시켜드리고 네. 배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키 역을 맡은 서기, 전작으로는 옥보단2, 색정남녀, 천밀밀2, 풍운, 유리의 성, 중화영웅, 빅타임, 천선지연, 버추얼 웨폰, 트랜스포터, 쓰리타임즈, 조폭마누라 3, 러브, 자객 서금낭 등이 있습니다. 네. 필모를 보면은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죠. 네, 일단 데뷔작이 옥보단 2이기 예.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에로운몰인데 왜 여기에 나왔느냐? 단순하더라고요. 스타가 되기 위해서 벗었다. 그러니까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스타로 뜨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선택으로 촬영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서기가 진짜 연기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열망이 가득했었던 거지. 형한테 물어봤지. 옥보단 잘 봤지? 턱이 나온 거 아니냐고. 알지. 형도 보기에 안쓰러우면은 없지 않아 있었대. 진짜 예술적으로 찍으려고 노력은 되게 많이 한 것 같다고. 아니 그런 거를 보면서도 그런 거를 느끼냐고 그러니까 난 느낄 수 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대단한 안목이시고 그때 당시에도 물론 이뻤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최초 시사회를 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 생애 처음으로 시사회를 갔던 게 버추얼 웨폰이라는 영화였어요. 송승헌이 나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딸이라는 드라마에 좀이라는 사람도 등장을 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더빙 때문에 이번에 3일간의 사랑이라고 연인 됐다는 뉴욕이었나? 같이 찍은 것도 더빙해서 나오는데 똑같이 거기서도 더빙해서 그렇게 나왔었거든. 사람들이 다 충격의 도가니에 빠진 거야. 송승헌 보고? 웃겨가지고 배를 부여잡는 거야. 나는 중학생이었는데 무대 인사 오는 줄 알고 기대를 막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역시 일반 시사회였는데 송승헌 때문에 너무 웃겨가지고 서기의 연기력을 못 보고 그냥 액션만 보기는 했는데 진짜 몸을 잘 날리더라고요. 액션 같은 거는 되게 잘한다. 근데 평소 스타일의 그런 연기를 내가 평가는 못 내리겠어. 진짜 잘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또 어설픈 것 같기도 하고. 혹사를 많이 당한 스타일이긴 한데요. 6년 동안 45편의 작품을 찍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여러 가지 포함해서 그런 것에 일조한 사람 중 한 명은 매니저인 프레드 웡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뭐냐면은 바로 와호 장룡 캐스팅입니다.
와호장룡 캐스팅에 서기가 1순위였는데 그때 매니저가 그걸 차버리고 대신에 코카콜라 CF를 가져왔어요. 장찌랑 네, 장찌는 굉장히 외국에서도 순풍을 타고 날아갔는데 서기는 그렇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많이 힘든 일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나온 작품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가 힘들고 배우를 관두고 싶어 했었는데 장만옥이 직접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유리의 성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심적으로 지쳐갖고 반 정도밖에 힘을 못 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연기가 다른 배우를 누를 정도로 호평을 했었기 때문에 장만옥이 적은 작품에 나가더라도 그만두진 말라고, 너는 굉장히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뭐 그렇게 위로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최근에는 홍콩 국적에서 대만 국적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성격은 배역의 이미지랑 비슷하게 굉장히 털털하고 꾸밈없는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여자 배우들 중에서는 헐리우드 나간 배우들이 많잖아요. 그쵸. 뭐 공리라든가 장찌라든가 여러 명이 나갔는데 서기가 그걸 보면서 배 아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트랜스포터도 어느 정도 흥행을 했으니까. 다만 아쉬운 거는 그게 액션 연기고 감정 연기로 나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건 들지. 다행히 이번에 자기 서문낭이라는 영화로 칸에 다시 한번 나가서 좋은 성적도 냈고, 서문낭을 지금에서 찍게 된 계기가 호샤오샤인이 서기를 분명히 주인공으로 삼고 싶었는데 더 늦으면 서기가 나에게 너무 찰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찍어야겠다라고 해서 뭐 서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 다음 배우 마지막 배우입니다. 사실 등장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쟁 역할을 맡은 고첩, 전작으로는 비정성시, 호나모녀, 고련화, 성룡의 신주쿠 살인사건, 좀비 파이트 클럽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영화에 조연으로 나왔습니다. 허우샤오샤인과 많이 했었는데 허우샤오샤인의 마음과 동질화시키는 인물로 많이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극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차 있지만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는, 하지만 가능성은 열어두는 그렇죠. 그런 역할로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어떤 기자가 물어봤는데 왜 자극 서문낭에는 그 사람이 안 나와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나왔었는데 아쉽게도 편집당했다고 그런 얘기를 비하인드로 하더라고요. 쭉 살펴보면 허우샤오시엔 감독은 자신만의 사단으로 끝까지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서기를 지목해서 지금 10년 넘게 같이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리고 대단하다고 느낀 게, 사실 80년대 영화 찍던 사람이 2015년 와서 칸에서 상 받는다는 거는 굉장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때 있던 사람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망하는 경우도 많잖아, 사실. 그렇죠. 확실히 그런 거는 좋은 있지. 작품 못 내는 경우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이름이 언급되는 데다가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을 뭐 3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능력이 있는 감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확실히. 한 번쯤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허우샤오시엔 감독의 작품을 만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떠돌아다녀요. 그러면은 이 정도로 1부를 마치도록 하고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밀레니엄 만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